대한민국 스타트업 투자의 기본,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 기술지주 이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고나라 홍준입니다. 네, 오늘 뭐 젊은 창업자분을 모셨는데 패기 넘치시는데. 예, 먼저 그 회사 소개, 본인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이벤터스라고 하고요. 스타트업 행사 신청하실 때 아마 다들 써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행사 플랫폼, 그리고 비즈니스 행사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대표를 맡고 있는 안영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타트업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름이 익숙할 거예요. 이벤터스. 네. 저 오늘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 만드신 분이 이분이시구나. 여기서 보게 되는 거고 저희랑 또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니까 저희 사실 너무 예전이라 잘 기억을 못했는데 저희가 이 쫄지 말고 투자하라의 약간 자매편 이런 걸로 잠시 예전에 한 시즌에서 몇 번 했던? 쫄물? 쫄물. 쫄지 말고 물어봐. 그래서 그때는 되게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창업가 분들이 이 창업에 관련된 애로사항이나 질문을 몇 가지 이렇게 뽑아서 하는 거였고, 그때 안 대표님께서 출연을 하셨었는데 이유 대표님이 기억이 안 머리를 나요. 지우셨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안 나서 오늘 전혀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은 범위에서 다시 시작한다. 네, 그러면 저희는 뭐 이게 서비스도 많이 써보고 익숙한데 그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뭐 행사를 하면은 사실 이제 홍보하고 참가자를 모객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저희 플랫폼에서 홍보를 해서 참가자를 모객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행사 현장에 가시면 사실 행사에서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IT로 자동화를 해서 제공해주는 SaaS 솔루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올인원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대표님, 그러면 알겠습니까? 사실 이 스타트업이나 IT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벤터스를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고, 한 번은 어쩌다가 참여도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뭐 그걸 일단 다사이 묻지는 않겠고, 이벤터스 뭐 페이지도 있고 거기서 이제 보통 가입 소셜로도 되고 이메일로도 되고 막 하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하면 행사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IT 인프라를 가지고 SaaS처럼 제공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기능을 어떻게 제공해줘서 이벤트를 주최하는 층이 어떤 효용을 느끼고 있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거에서 행사 페이지를 만들고 이제 행사 홈페이지 따로 만들 필요가 없고요. 이제 참가자를 거기 등록을 하면 이제 참가자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그분들한테 이메일이나 문자 발송을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 현장에 가시면 참석자분들은 이제 문자 링크로 QR코드를 받게 돼요. 그럼 그 QR코드를 현장에서 스캔을 하면 바로 명찰이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또 발송된 링크에서 자료를 다운받거나 질문을 남기거나 설문조사를 하거나 이런 액션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최사 입장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각각으로 관리하지 않고 한 번에 취합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인 거죠. 그럼 행사 뭐 사전 뭐 이렇게 홈페이지 만들 필요 없고 여기에 이제 행사를 등록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거의 무료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뒷단에서 문자 QR코드 발송하고 행사 현장에서 QR코드 스캐너 가지고 읽어내고 프린팅하고 집어넣고 뭐 가끔 기자재도 들고 장비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유료로 그러면 비용이랑 어떻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스 모델이기 때문에 참가자 100명당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솔루션 비용이 청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프린터 장비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참가자 250명 규모에 있을 때 명찰 솔루션까지 다 쓰신다 하면은 평균 13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라 하면 고객들에게 전가되는 게 아니라 그 주최 측이 이제 부담하면 되고, 고객들은 그냥 평소 참여하는 것처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우리가 보통 50명, 100명 이런 규모까지는 그동안 그냥 이 IT 업계에서 해오던 거는 구글 닥스나 뭐 구글 폼이나 네이버 폼이나 이런 걸로 그냥 간단히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지금 더 좋은 기능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뭐 그런 거보다 어떤 부분에서 더 장점이 있고, 아까 뭐 통계 분석은 어떻게 되는 거고, 이것도 더 뭐 구체적인 사례나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구글 폼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통계 기능 자체가 없고요. 그렇죠. 근데 이벤터스를 쓰면은 이제 어떤 도메인에서 많이 유입됐는지에 대한 통계 데이터가 일단 1차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에서 많이 신청을 했는지, 뭐 이벤터스에서 많이 신청을 했는지, 뭐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이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퍼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마케팅에서. 근데 행사에도 퍼널이 있어요. 그래서 행사 페이지 조회하고
참가 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신청을 완료하는 이 세 가지 퍼널이 있는데 각각의 전환율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평균 데이터랑 비교했을 때 그게 높냐 낮냐에 따라서 지금 모객이나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조회수를 만들어야 신청을 100명까지 모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추이를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린 기능이고 조금 더 이걸 딥하게 사용을 한다 하면은 이제 구글 UTML이라고 해서 같은 URL을 각각의 채널별로 뽑아내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게 저희 서비스 안에 그냥 녹아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행사를 만약에 내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다. 아니면 페이스북 광고를 한다.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에 올린다 했을 때 그 링크를 각각을 뽑아낼 수 있고요. 별도 URL로 가지고 해서. 네. 그럼 거기서 실제로 몇 명이 신청해서 들어와서 신청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효용에 대한 ROI 같은 것도 분석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아까 무료 행사 기준으로 말씀하시겠는데 유료 행사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보통은 거기도 또 참가비 1, 2만 원 받을 때는 보통 거기에 그냥 그 이제 그 주최자 계좌번호 넣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이벤터스에서는 뭐 결제 솔루션은 어떤 부분까지 어떻게 제공하고 만약에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 분명히 수수료를 또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사실 일반적으로 결제 솔루션은 일반 티켓팅 솔루션은 크게 다르진 않고요. 근데 이제 구글폼이나 계좌 입금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예전에 사업 초기에는 이런 거와 관련된 영상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호스트가 이제 막 자기 입금자 명과 이거를 찾는 이런 액션을 하면서 저희가 좀 위트 있게 표현한 영상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좀 번거로움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작년에 이제 해외 결제 같은 것도 붙여서 해외 참가자 받는 플랫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해외 결제도 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국내외 행사에 좀 더 최적화된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수수료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 수수료는 크지 않습니다. 저희 수수료 2%고요. 피지사나 카드사 수수료가 이제 3% 해서 총 5%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2%면 뭐 합리적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카드 결제 같은 거 지원은 개인이 한 번 뭔가 이벤트를 하는데 그걸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맞습니다. 이 솔루션을 받아서 쓰면 그런 부분까지 해결되고 뭐 아까 해외 결제 된다는 걸 보니 뭐 페이팔 같은 것도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 네. 지금 저기 그 뭐 코로나 전하고 코로나 후하고 좀 어때요? 저기 이벤트가 많이 활성화돼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죽었을 거고. 물론 뭐 줌으로 많이 줌 이벤트도 많이 했지만 그 뭐 온라인이니까 약간 성격이 다를 수도 있고. 좀 추세가 어때요? 이벤트 열리는 추세나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초기에 발생했을 때 나중에 이 온라인 행사가 계속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본질적인 그때 회의가 이제 30%라는 수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행사는 25에서 30% 사이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행사 수 자체는 확실히 이제 엔데믹으로 가면서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행사 수 자체도 전년 대비했을 때 23년에 43%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행사 산업 자체에 오프라인 행사들이 점점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웨비나를 주로 했었는데 이제 오프라인 행사에 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주최자들이 이제 이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산업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화랑입니다. 대표님, 어쨌거나 뭐 이벤터스 아까 쭉 뭐 저희가 아는 회사니까 이제 편하게 말씀 나눴는데, 그러면 지금 아까 저희가 방송 직전에 했는데 한 뭐 6, 7년 이렇게 된 줄 알았더니 실제 하신 건 10년이 넘으셨다고 해서 14년부터 시작했대요. 대표님 인생의 3분의 1을 여기 지금 갈아놓은 상황인데 그 이벤터스 어떻게 시작했고 지금 한 10년간 성장해 왔으니까 어느 정도 추이까지 성장해서 지금 뭐 이벤트 규모가 얼마큼 되고 뭐 회원 규모나 이런 것까지 한번 쭉 다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제 대학생 때 창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엔 저는 이제 교육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클라썸이라는 회사가 하는 교육용 사스 모델로 사실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 환경에 사스를 접목해서 뭔가 사실 교수님들이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과 소통은 더디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IT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실 이제 학교에 이거를 파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찌저찌 팔았지만 이거를 계속 팔려면 결국엔 이클래스나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거를 유지하기는 힘들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뭐 교육 환경에 이런 소통을 불어넣기 위해 시작을 했지만 이제 사업이란 게 보니까 돈이 벌리지 않으면 유지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돈을 벌까 생각을 해봤을 때 행사는 이제 예산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사에는 우리가 이 솔루션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거의 유사한 세미나 시장으로 넘어왔고요. 그래서 이 세미나 시장 하다 보니까 뭐 컨퍼런스나 축제나 박람회 같은 다양한 행사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사 산업에 아예 뼈를 묻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해왔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18년도에 이제 프라이머 투자를 받으면서 사실 좀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2018년에 서비스가 본격화됐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플랫폼 자체는 저희가 18년도에 런칭을 했고요. 런칭을 하셨고, 네. 그래서 그때 프라이머 데모데이 하고 여기 쫄지말 물어봐도 네. 나오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업계에서 이제 홍보도 되고 네. 하면서 좀 서비스 공급자들을 이제 100명 모으는 순간부터 좀 성장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플랫폼 입장에서 사실 수요자, 공급자를 모아야 되는데 그렇죠. 공급자가 100명이 모이는 순간부터는 이게 서로를 끌어당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모객을 이제 공급자를 모았던 전략은 이제 구글폼 쓰는 사용자들 타겟으로 했어요. 그래서 구글폼은 어차피 모객보다는 뭔가 관리 이슈가 컸기 그렇죠. 때문에 그 구글폼에서 할 수 없는 뭐 모집 인원 설정이나 지도 첨부나 기간 설정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이제 거기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홍보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SNS 광고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초기 공급자를 100명 모으고 나니까 그때부터 좀 플랫폼을 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플랫폼이 잘 성장을 해 오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쵸, 또 이제 2, 행사가 3년 다 소멸이 됐죠. 아이고.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플랫폼을 이 활성화가 안 됐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온라인 행사 솔루션을 빠르게 런칭하자. 결국에는 사실 이게 답이 없었던 게 오프라인은 행사를 못 한다. 그럼 온라인에서 할까 했을 때 비즈니스 행사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면 일반 모임은 잠시 안 해도 되지만 비즈니스 행사 그쵸, 같은 해야 돼요. 경우에는 세일즈나 마케팅을 해야 되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에서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는가 봤을 때 사실 다들 이제 기억에 가물하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페이스북 라이브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뭐 네. 있었고. 페이스북 라이브도 있고 줌도 행사용 그 뒤로 이제 따로 줌이 있거든요. 나오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줌도 있고 페이스북 라이브, 유튜브 이렇게 셋이 네. 있었는데 유튜브도 줌은 그때까지는 프라이빗 웨비나는 안 됐고요. 그 유튜브랑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공개형 웨비나 온라인 행사가 그쵸,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 시장이 비어있다. 누군가 등록받고 등록한 사람만 보는 이 시장 자체가 지금은 비어있다라고 확인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런칭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저희 스트롱벤처스 포트폴리오 중에 플링크라는 이제 화상 기술 제공하는 회사가 있는데 네. 그 회사랑 빠르게 콜라보를 해서 베타 서비스를 저희가 10일 만에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는 베타라기보다 알파 수준의 서비스였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빨리 선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의사결정하는데 한 달이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됐기 그쵸. 때문에 네. 그 안에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런칭을 하고 저희 자체 웨비나를 매주 개최를 했고요. 그래서 매주 개최해서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보여주고 네. 저희가 써보면서 서비스 보완도 해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 키워드를 선정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뭐 줌을 치거나 웨비나를 쳤을 때 저희가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렇게 부스트업이 됐고요. 네. 그리고 그 중간에 온라인 행사도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저희는 이제 사실 줌같이 화상회의 서비스는 아니고 네. 이런 좀 기업 규모의 행사나 세미나니까, 기관의 네. 행사들이 촬영팀이 이렇게 파견이 나가서 촬영하는 게 많았는데 21년도 7월부터인가 이제 이 공간 인원 면적단 제한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예 이 파견과 연사 이 제한도 생겨버리면서 코로나가 더 심화돼서. 더 심화돼서 아예 파견조차 갈 수 없는 아이고, 상황이 되면서 매출이 조금 꺾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위드 코로나 가면서 회복되나 했는데 또 오미크론 발발해서 좀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약간 엔데믹 가냐에 네, 대한 희망 네. 고문이 시작되는 그쵸. 그 시기였고요. 이게 다들 뭐 한 6개월이면 끝날 줄 네, 6개월이 네. 계속 연장 2년 이래서. 동안 좀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확실히 저희는 떴었는데 또 엔데믹을 전환되는 과정에서 또 힘들어지고. 약간 이게 아이고. 사람들이 우리 코로나 끝나고 이제 오프라인 행사 할 거야 막 이렇게 기대감 막 행사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22년도에는 사실 막 선거도 많았고 그다음에 막 이태원 사고도 일어나면서 사실 이제 행사 자체를 하기가 좀 힘든 분위기가 상황이어서 다운됐죠. 네.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가 결국에는 이제 아예 엔데믹으로 가면서는 갑자기 플랫폼이 훨씬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고 유저나 플랫폼 행사 수나 참가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23년부터는 더 좋아지는. 그래서 코로나 끝난 효과를 봤다. 그러면 예. 그 실제 23년도 네. 그 뭐 성과를 성과가 좀 얘기해 주시면. 코로나 전 성과 대비 성장이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22년도에 사실 저희는 코로나 전 예. 뭐 2020년이나 이럴 때보다는. 20년이나 뭐 이럴 때 비교해서. 그쵸. 2019년에 비해서도 당연히 많이 성장을 그때는 했고요. 워낙 초기였으니까.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참가자 수라는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결국에는 우리 이벤터스를 통해서 행사를 참가를 몇 명이 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봐서
22년도에는 34만 명이었는데 23년도에는 52만 명이 됐죠. 그래서 그럼 52만 명은 뭐 오프라인인가요? 아니면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서인가요? 어떻게 기준인가요? 합쳐서고요. 네. 온라인은 한 30% 정도입니다. 52만 명 중에 30%는 온라인, 네네. 그럼 70%는 오프라인. 좋네요, 구성도. 지금도 온라인 비중이 한 30%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뭐 온라인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고 있나 봐요?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요즘 이제 자체적으로 줌을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모객 신청이나 자체는 저희 모객이나- 거에서 하는 모객을 거죠. 하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하여튼 대표님, 그러면 연간 뭐 50만 명 정도가 특수 목적을 갖고 행사에 네. 직접 참여했다 그러면 그냥 일반 뭐 유저 50만 명하고는 어떻게 보면 차원이 다른 거니까 네네. 이제 그쵸. 충분히 크게 성장한 것 같고 아까 저희 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대표님이 열심히 하고 있다 보니 경쟁자들이 사라져서 그냥 네네. 이벤터스 더 집중되고 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서비스가 활성화됐고 어려움을 잘 극복해보신 건 알겠고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수익화, 네네. 사업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수익을 내서 가고자 하고 계신지 뭐 네네. IR 때도 좀 설명 주셨지만 네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어쨌든 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많은 유저와 트래픽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고민을 했을 때 사실상 이 돈을 쓰는 시장은 결국에는 기업 행사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들은 어쨌든 매년 마케팅 예산을 쓰고 있고 그렇죠. 그 목적이 결국에 잠재 고객이나 신규 고객을 획득하기 위함이고 네. 근데 기업들이 지금 연간 24만 개의 비즈니스 행사가 이제 국내에서 열리고 있는데 그중에 45%가 기업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기업에서는 이런 세일즈나 마케팅 목적의 행사를 많이 개최하고 있고 행사를 어떻게 보면 잠재 고객이나 신규 고객을 획득하는 채널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가진 DB에서 그 기업들이 원하는 잠재 고객을 발굴해 줄 수 있을 때 네. 결국에 그들이 돈을 낼 것이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아이에서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올해 하반기부터는 쿠키 자체가 막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쿠키리스 시대라고 부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쿠키라는 서드파트 데이터를 활용해서 SNS나 디지털 광고의 성과가 타겟팅이 잘 됐었는데 네. 이 데이터가 사라지면은 결국엔 잠재 고객 타겟팅에 대한 정확도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벤터스가 가장 좋은 게 사실 오늘 오전에 다른 행사에서도 들었던 피드백인데 사실 행사라는 게 사실 사람을 좀 무장해제 시키는 게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광고나 세일즈는 개인정보 입력하기가 싫은데 행사 참석할 때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개인정보 쉽게 입력하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이제 소속이나 직급이나 직무 같은 데이터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이벤터스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재고 기업이 원하는 잠재 고객을 저희가 발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IR 설명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뭐 2028년 입시 설명회다 라고 했을 때 그 행사가 저희 것을 열렸었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중3 학부모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에듀테크 기업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에듀테크 기업의 타깃 고객이 중3 학부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이런 고객을 획득하는데 한 명당 10만 원 이상을 쓰고 있는데 그럼 충분히 우리가 그거보다 낮은 비용에 지불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뭐 이런 뭐 행사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일반 뭐 검색 광고나 이런 채널에서 광고비를 비교했을 때 저희 획득 비용이 그거 이하라고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지불하지 않을 용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잠재고를 획득해주는 거를 좀 제휴 목표로 좀 수익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좀 그런 케이스가 지금 딱 말씀하신 것처럼 뭐 메가스터디라든지 뭐 스카이 에듀 뭐 이렇게 큰 몇 개인데 그 교육 컨텐츠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는 말씀하신 대로 그 중3 학부모라든지 중3 학생들은 완전 VVIP 고객일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그런 뭐 데이터를 연결해서 그런데 또 이제 아까 참석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 정보를 보는 것까지는 허용했겠지만 그 데이터를 뭐 사실 업체한테 넘기거나 이럴 수는 없을 테니까 실제로 그게 뭐 수익으로 연결된다거나 마케팅으로 연결된 뭐 구체적인 사례 케이스 같은 게 있으면 혹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요 광고 모델 자체는 올해 이제 좀 시범적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EDM 광고라고 해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소속 직급까지의 데이터까지 세분화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타겟팅해서 EDM 광고를 보냈을 때 저희가 이제 처음에 걱정했던 건 수신 거부율이 높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행사 참가자한테 필요한 행사 정보를 전달했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이거를 스팸으로 느끼지 않는다라는 신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 모델을 더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런 모델 말고
저희가 이제 AI 스타트업이나 마케팅 스타트업들의 행사 개최랑 모객을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 고객이 SNS 광고비로 쓰던 획득 비용보다 89%가 낮아진 점을 저희가 확인을 1차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런 웨비나를 개최하는 부대 비용이나 광고 비용 자체를 다 녹여서 획득 단계를 환산하더라도 이제 이런 온라인 행사를 통한 잠재고 획득 비용이 89%가 낮아진 걸 확인했고, 그리고 다른 AI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이 행사를 통한 잠재고 획득 비용이 한 명당 17,000원으로 나와서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5명만 구매 전환이 되면 ROI가 400% 나오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웨비나나 행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인 잠재고 획득 채널인 거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안 해본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시도해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그 사업을 본격화시킨 게 한 2018년부터라고 봐도 5년, 한 6년 네. 정도는 하신 건데 맞습니다. 위험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셨어요? 매출이나 이런 측면에서? 매출이요? 매출은 네. 뭐 월 1억 이상까지 성장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으로 하면 월 33명이고, 네. 그 저희가 11월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인데 그렇죠, 연말. 그때는 68만까지 찍었습니다. 오, MAU가 평균 30만이 넘고 30만 넘고 네, 68만까지. 피크일 때는 60만. MAO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러면 그 이벤터스 지면에서도 모바일이든 뭐 네. 웹이든 광고 매출도 꽤 나올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어떠세요? 이렇게 전체 매출 비중을 한번 나눠본다면 네, 수익 고전화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됩니까? 광고나 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행사, 유료 네. 행사나 뭐 이렇게. 이제 플랫폼 사업이랑 사스 사업이라고 저희는 구분하고 있는데, 네. 사스가 아까 그런 명찰 출력이나 지링딱 같은 네. 솔루션이고, 네. 플랫폼은 이제 저희 플랫폼 내에 광고를 하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저희는 정말 운 좋게 이렇게 생존을 할 수 있었던 게 이 두 가지 모델이 업앤다운이 서로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이 사스 매출이 확 커졌다가, 그 플랫폼은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낮았었는데 이제 엔데믹을 가면서 온라인 사스 매출은 좀 줄어들었는데 플랫폼이 계속 성장하면서 매출이 커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반반 정도로 온 상태입니다. 비중이. 그래서 플랫폼 매출 절반, 사스 매출 절반. 절반 정도씩. 네네네. 근데 하여튼 수익성은 뭐 저기 그 플랫폼 쪽이 좀 더 마진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플랫폼은 공원이익률이 82%고 네. 사스는 78%라서 4% 정도 차이 납니다. 이익률 자체는 높고. 대표님, 저는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규모적으로는 충분히 성장을 하신 것 같고 유저들도 이제 많이 확보하고 독보적 위치로 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매출이랑 수익화하는 건 아직은 초기 단계신 것 같아서 그냥 머릿속에 막 여러 가지가 떠올랐는데 일단 하나 그냥 든 생각은 막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하면 의외로 매우 정확한 타겟팅화된 뭐 설문조사라든지 설문 데이터 아까 참여하신 분들은 쓰시니까 뭐 이런 걸 가지고 부가사업화 한다든지 혹은 또 생각해 보니까 뭐 트레바리처럼 이 모임에 일단 적극적인 분들이니까 뭐 그게 뭐 독서 모임이 됐든 뭐가 됐든 다시 그분들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잘 모이게 해주는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더 반대로 또 이제 더 큰 규모로 생각해 보면 리멤버 같은 회사가 이거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미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명함을 다 가지고 있는데 혹은 이벤터스가 이제 실제 더 프라이빗한 그 더 좋은 정보를 가진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뭐랄까 오프라인이 가미된 링크드인처럼 된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이외에 앞으로 생각하는 뭐 사업 전략, 수익화 모델 혹은 미래 가능성이 있는 부분 어떤 것들 보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즈니스를 타겟팅하는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리멤버나 이런 거랑 유사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리멤버는 사실 리멤버를 광고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실제로 리멤버에서 기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리멤버는 뭐 명함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채용 정보를 보거나 커뮤니티에 들어가거나 이런 목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이제 그냥 서비스 광고가 쫙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용자들이 기대하는 것과 좀 다르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플랫폼에 들어온 사람은 행사에 참석하고 싶은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타겟팅된 기업의 행사를 홍보했을 때 이 액션이 일치하기 때문에 전환율이 훨씬 높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다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사스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행사 현장에서 참석자들이 돌아다니는 데이터가 저는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결국에 이 디지털 광고 시장이 커진 게 이 우리 서비스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면서 최적화된 CRM 마케팅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구매 전환이 높아진 건데 네. 결국엔 저희도 오프라인 행사에서 이 사람이 몇 시에 세션장에 들어와서 어떤 질문을 남기고 어떤 부스에 돌아다녔고 설문조사에 뭐라고 응답했는지를 조합을 해보면 이 사람이 행사에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가 나오고요. 이 점수를 기반으로 행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육성이 됐는지를 저희가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아날로그로 진행하면은 사실 이 사람이 행사에 만족했는지, 뭐하고 돌아다녔는지 이런 것들 모르는데 저희는 이걸 다 디지털화 함으로써 그 로그를 추적할 수 있게 됐고요. 네네. 그럼 예를 들면 세일즈 담당자가 행사가 끝나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벤트 테크에 대한 질문을 남긴 사람한테는 이벤트 테크 솔루션에 대한 정보를 보내서 세일즈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점수를 가지고 평균 점수 이상이 나온 사람들은 세일즈를 해도 된다고 판단을 하고 그거보다 낮은 사람들은 아직 세일즈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냥 마케팅 정보를 보낸다든지 네. 이런 액션을 정량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저희 그런 고객 데이터랑 또 연결을 시키면 결국에는 기업에서 필요한 거는 잠재고를 획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실제로 행사에 참석할 사람인지까지 보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현장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 데이터를 매칭했을 때 이 사람은 행사 참석률이 80%고 그 다음에 행사 참여도가 몇 점이기 때문에 IT 사스에 대한 구매 가능성이 몇 프로다. 이런 것까지 저희가 보여드리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퀄리파이된 잠재고객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게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의 저희는 잠재고객 타겟팅을 더욱 세분화하는 게 저희의 향후 전략입니다. 예. 네, 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네, 거 보면은 예. 어느 정도 공감도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과연 지금 그 이벤터스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벤치마크 할 만한 뭐 네. 회사. 미국의 큰 회사가 있다든지 네. 그 회사가 뭐 있다면은 외형 사이즈나 뭐 시총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건지 네네네. 예,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얼마까지 커질 수 있을까? 이런 차원. 너무나 다행히도 그런 기업이 있고요. 네. 그래서 미국에 이제 시벤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그 회사가 이제 현재 6조 원 정도의 기업 가치를 가진 네. 회사고 이렇게 행사나 이벤트 전문 회사인 이벤트 건가요? 테크 회사입니다. 6조, 네. 네. 그리고 이제 매출은 6, 8천억 정도 나오는 회사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잘하는 게 행사의 ROI를 분석하는 걸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행사에 투입된 비용이나 지출들을 모두 연결시키고 거기서 발생한 수익까지 다 연결시켜서 행사의 ROI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분석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시벤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행사를 디지털 전환해서 이 액션 데이터를 그 세일즈포스라는 CRM이랑 연동을 시킵니다. 네. 그럼 이 연동을 했을 때 그 단계별 구매 전환율이 그쵸. 더 높아지는 것들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일즈 성공률이 행사의 참석자 행동 데이터를 연결했을 때 50%가 증가한다고 이제 시벤트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행사를 통해서 잠재 고객이 20%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자체는 행사를 통해서 85%가 증가한다. 라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 ROI 분석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시벤트가 그런 것들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결국에는 저희가 기업 행사를 타겟팅 해보니까 결국에는 기업들은 더 적은 비용으로 또 신규고객을 획득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저희가 최근에 많이 몸소 깨달았고요. 그리고 시벤트가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좋은 게 결국에는 포춘 100대 기업의 80% 그리고 500대 기업의 50%가 시벤트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결국엔 기업들이 이 행사의 ROI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마케팅 채널로서 행사를 활용하고 데이터 분석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럼 방금 전에 시벤트 얘기하면서 포춘 기업들 뭐 큰 기업들이 대부분 쓰고 있다라고 했는데 네네. 지금 고객 상황은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네. 예, 이벤터스 고객 중에 뭐 코스피 기업이 있다거나 뭐 네네네. 절반 이상 상장사들도 쓴다든지 있다거나. 네네. 뭐 상장사들이 뭐 절반 이상 쓴다든지 네네. 아직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네, 뭐 절반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래도 뭐 삼성 SDS나 뭐 현대나 이런 대기업들에서 다 종종 쓰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세일즈포스나 뭐 어도비나 노션 같은 네. 글로벌 기업들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대표님, 제가 하나 연결해 드릴 걸 찾았습니다. 정말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를. 오.
3개월쯤 전에 네. 아까 세일즈 포스를 이기겠다고 한국에서 야심차게 출발한 세일즈 맵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정회영 대표님 여기 출연하셨었고요. 거기가 딱 이벤터스를 찾고 있었거든요. 두 회사가 같이 하시면 성과를 내지 않을까요? 제가 정회영 대표님 개인적으로도 친하니까 저 중고 하나도 세일즈 맵 도입해서 쓰고 있거든요. 네, 바로 연결을 제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자, 그리고 이벤트 하시는 분한테 제가 이벤트 연결해드리겠다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하시는데, 대표님, 저는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일부의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딱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이 정도로 지금 이제 효율화된 데이터와 이제 백에서 돌아가는 백엔드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갖추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그 부산 국제영화제나 그리고 IT 쪽에서 되게 핫한 저 지스타라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부에서나 그 개별 기업에서 하는 좀 큰 행사들 이런 거를 이벤터스가 잡아서 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욕심을 부려서 저기 무역협회 찾아가서 코엑스 행사 협회장님 맡겨주시면 저희가 다 아까 동선 분석까지 다 끝내드리겠습니다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또 든 생각은 그러다 보니 역으로 그런 게 되게 약할 분들이 그래도 개별 기업들 되게 잘하시잖아요. 근데 지자체 이런 데서는 뭐 무슨 호박 축제 무슨 산천어 축제 있는데 뭐 플래카드만 걸고 난리잖아요. 그런 B2G 형태의 아예 타겟해서 우리가 가져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전략을 세우고 계시고 지금까지 성과는 어떻게 내고 계신지. 저희가 예전에 뭐 예를 들어 2022년까지는 저희가 그런 호스트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했었어요. 뭐 기관이든 기업이든 가리지 않고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제 계속 생각을 한 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서비스가 고객한테 비타민 같은 제품이 아니라 아스피린 같은 제품이 될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했어요. 아스피린이 더 좋은 거, 좀 비타민이 더 좋은 거 같은 느낌이었는데. 비타민은 이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제품이고, 이게 있으면 좋지만. 아스피린은 노래가 생각이 나요. 죄송합니다. 저희 아재에서 그런데 대표님은 지금 젊으시니까 아스피린이 필요하시잖아요. 저랑 이유 대표님 비타민 없으면 죽어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승전 프로 빠져. 꼭 필요한 게 돼야 되니까. 꼭 필요한 것과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기업한테 가장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왜냐면 결국에는 사실 기관들은 데이터를 그렇게 중요시 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냥 사람이 많이 오면 좋고 그걸로 그냥 그 외로 끝이어서 후속해서 부가적인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그렇죠. 근데 이제 기업들은 결국에는 이 투입한 돈만큼 효과를 뽑아내야 되니까 이 데이터로 세일 성공률이 높아지고 신규 고객이 많아진다라고 했을 때 돈을 무조건 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기업 행사로 아예 좁혀버렸고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 뭐 더 좁히면 더 좁히는 저희 기준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사실 9년 사업 중에 오히려 최근 1년이 제일 뾰족하게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저는 옳은 길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지역 축제나 뭐 기간 행사들은 보다는 이제 기업 행사의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더 집중하고 있다.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뭐 저기 코로나 때문에 부침도 있었지만 그래도 23년도에 다시 정상화된 것 같고 그런데 그러니까 뭐 저희는 그 IR 자료 좀 세부적인 IR 자료를 봤는데 거기 보면 그 매출은 약간 뭐 정체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큰 규모가 아직은 아닌데 어떻게 하면은 점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쯤 BP를 맞췄나요? 아니면 BP를 BP는 이제 맞췄고요. BP를 맞췄고.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때 저희가 순이익이 났었고. 역으로 그렇죠. 비용이 많이 안 드니까. 그리고 22년에 약간의 부침이 있었다가 24년에 이제 다시 회복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사실 매출을 일으키는 게 저희 가장 큰 목표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쓰는 기업 행사 시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기업 행사 시장으로 가는 중이고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결국에는 이 고객 획득 비용에 맞춤화된 광고 상품을 저희가 같이 제공함으로써 이제 비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기업들은 신규를 획득하는데 비용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 어떤 스타트업이랑 얘기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환산을 하면 한 명 모액하는데 저희가 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뭐 100명만 모액해도 500만 원이고 1000명을 모액하면 5천만 원인 거죠. 그럼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배너 광고로 판매하고 있는 이 상품보다는 사실 이거 하나로 훨씬 더 큰 매출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게 기대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게 저희의 키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네. 네.